신혼부부가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왜 노르웨이에서 일까요? 여러분, 지난해 5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새 소식이 나왔습니다.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. 지난해 부산 30대 부부 실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살던 부부는 지난해 5월 28일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는데요. 실종 당일 전날 밤 아내는 밤 10시경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고, 남편은 실종 당일 새벽 3시경 가게 영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런데 가족들은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. 이후 경찰은 CCTV를 분석했지만 부부가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사라진 부부에 대한 의혹이 참 많았습니다. 또 통신 기록을 조회해보니 남편의 휴대폰은 부산에서 또 부인의 휴대폰은 서울에서 각각 꺼진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더욱 증폭됐었는데요.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유력한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됐습니다. 이 용의자는 남편의 지인으로 일각에서는 첫사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. 경찰은 이 여성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인 이상 행동과 결혼 전 부인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 사건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. 밀도 있게 풀어주기 위해서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이 미스터리로 끝날 뻔한 사건, 이번 검거로 수많은 의혹들이 풀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당시 경찰 단서를 잡지 못해 참 난감했었는데요. 그때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 부인분 건은 강동구 천호동에서 나왔던데 혹시 거긴 연고가 있나요? 예, 연고가 있습니다. 그 남편분 모친이 거기 꺼진 곳 방향 1.5km 이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. 모친분도 확인 다 해봤습니다. 뭐 아는 거 없으시다고 하시던가요? 예. 이게 중간 과정에서 뭐 어디 이동 수단에서 뭐 꺼졌을 수도 있고요.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 지금 주변하고 다 체크하고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명상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. 예, 김 교수님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정말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었는데 일단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보니 여성의 그 남편의 뭐 첫사랑이다 이런 맞습니다. 얘기가 있어요. 네, 원래는 이번에 이제 실종된 아내분하고 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원래 사귀던 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노르웨이에 결혼해가지고 노르웨이에 가 있는 그 여성인데요.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난 이후에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인들이라니 주변에서 이 노르웨이에 지금 그 용의자로 돼 있는 그 여성이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.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결혼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이 여성은 노르웨이에 있었고요. 그래서 노르웨이 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 여성한테 그 수사에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바로 현지에서 그냥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대응을 했어요.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서면 조사만 몇 번 받았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이제 사라지는 바람에 수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찰은 종결을 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이 노르웨이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된 것입니다. 박준 변호사님, 보니까 귀국을 했는데도 주변 지인들한테 아무도 안 알리고 현금만 사용하고 뭐 보니까 모텔 찜질방만 전전을 했던데 이렇게 숨기면서까지 국내로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? 그렇죠. 이래 들어올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.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금보다는 뭐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요. 또 지인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이 A씨가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현금을 1,000만 원 송금 부탁했는데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면서 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. 그 얘기를 하면서 현금 1,0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찜질방 모텔을 이용해서 카드가 아닌 현금만을 사용했다는 점, 또 지인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점, 뭔가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. 경찰은 이 부분을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예, 김 교수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이 옛 애인이 귀국을 해서 지금 잘 사는 신혼부부를 살해하고 실종하게끔 했다? 뭐 이게 좀 잘 납득은 안 돼요. 일단은 경찰의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여성의 그 행적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에서 이 사건이 날 즈음에 들어왔거든요. 들어왔는데
들어와가지고 일체 어떤 뭐 이 수사에 혹시 수사에 착수하면 노출될 수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어머니한테는 이제 그 본인의 어머니죠. 아프리카 여행 간다고 1,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것만 사용하면서 한국에 있다가 갔단 말이죠. 남몰래 들어온 거죠. 네, 그 다음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을 때 한국 경찰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하니까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길로 그 노르웨이 내에서도 어디로 도주를 해버려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던 점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는 어떤 형태로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죠. 그러면 저 여성과 실종된 미스터리 남성, 남편 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?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의 아까 그 처음에 서두에 나오는 인터뷰 경찰 인터뷰를 보면요. 그 휴대폰이 남편의 어머니 집이 강동구 천호동에 있어요. 예. 거기에서 휴대폰이 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남편이 가지고 거기까지 갔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거든요. 예,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김 교수님, 저희가 그런데 참 의혹이 많고 미스터리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이 두 부부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CCTV는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CCTV는 없어요. 이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?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김종석 앵커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남편이 의도했다면 CCTV에 잡히지 않고도 그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아, 남편이 부인은 CCTV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게 그냥 끌고 나와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은 남편의 개입도 타진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. 가능성은. 그러니까 남편의 부분을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또 생활 반응 같은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CCTV에서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어요, 부부가. 그렇죠. 사실은 만약에 이제 지금 용의자 A 씨가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CCTV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데 저기서 사라지려 그러면 뭔가 저 지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봤을 때 특히 CCTV 없는 쪽으로만 이동을 했다라는 장면 그걸 봤을 때 남편의 협조라든지 공모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뭐 아직 단정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또 하나 거기다 첨부할 거는요. 집에서 소지품을 가지고 나갈 때 여권은 들고 나갔어요. 여권은 챙겨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저거는 적어도 아내 되시는 최 씨는 몰라도 남편은 어떤 형태로건 그 몰래 나갈 만한 필요성은 있었을 거로 보여요. 예. 네. 하지만 이수희 변호사님, 사실 이게 발생이 지난해 5월 28일이고 1년이 넘은 사건인데 남편이 만약 공모를 했다면 남편에 대한 흔적이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남편은 살아있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외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봐야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죠. 그러게요. 예. 그런 면에서 아마 뭐 경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해서 볼 걸로 보이는데요. 지금 소환된 용의자 A 씨의 경우에 노르웨이에서 송환된 그 사람의 경우에는 12월에 또 잠적을 했었단 말이에요. 노르웨이에서. 뭐 아마 체포해서 조사를 하면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진술 외에 뭐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은 범죄라는 면에서의 또 한계도 있습니다. 새 뉴스가 들어온 신혼부부 실종 미스터리 사건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신혼부부가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왜 노르웨이에서 일까요? 여러분 지난해 5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새 소식이 나왔습니다.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. 지난해 부산 30대 부부 실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살던 부부는 지난해 5월 28일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는데요. 실종 당일 전날 밤 아내는 밤 10시경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남편은 실종 당일 새벽 3시경 가게 영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런데 가족들은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. 이후 경찰은 CCTV를 분석했지만 부부가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사라진 부부에 대한 의혹이 참 많았습니다.
또 통신 기록을 조회해보니 남편의 휴대폰은 부산에서 또 부인의 휴대폰은 서울에서 각각 꺼진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더욱 증폭됐었는데요.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유력한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됐습니다. 이 용의자는 남편의 지인으로 일각에서는 첫사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. 경찰은 이 여성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인 이상 행동과 결혼 전 부인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. 오늘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예, 김 교수님,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이 옛 애인이 귀국을 해서 지금 잘 사는 신혼부부를 살해하고 실종하게끔 했다? 뭐 이게 좀 잘 납득은 안 돼요. 일단은 경찰의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여성의 그 행적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에서 이 사건이 날 즈음에 들어왔거든요.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일체 어떤 이 수사에 착수하면 노출될 수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어머니한테는 이제 그 본인의 어머니죠. 아프리카 여행 간다고 1,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것만 사용하면서 한국에 있다가 갔단 말이죠. 남몰래 들어온 거죠. 네, 그 다음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을 때 한국 경찰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하니까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길로 그 노르웨이 내에서도 어디로 도주를 해버려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던 점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는 어떤 형태로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죠. 그러면 저 여성과 실종된 미스터리 남편 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?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의 아까 그 처음에 서두에 나오는 인터뷰 경찰 인터뷰를 보면요. 그 휴대폰이 남편의 지인들이라니 주변에서 이 노르웨이에 지금 그 용의자로 돼 있는 그 여성이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.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결혼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. 예.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이 여성은 노르웨이에 있었고요. 그래서 노르웨이 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 여성한테 그 수사에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바로 현지에서 그냥 변호사를 그 선임을 하고 대응을 했어요.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서면 조사만 몇 번 받았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이제 사라지는 바람에 수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찰은 종결을 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이 노르웨이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된 것입니다. 박준 변호사님. 네. 보니까 귀국을 했는데도 주변 지인들한테 아무도 안 알리고 현금만 사용하고 뭐 보니까 모텔 찜질방만 전전을 했던데 이렇게 숨기면서까지 국내로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? 그렇죠. 이래 들어올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.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금보다는 뭐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요. 또 지인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이 A씨가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현금을 1,000만 원 송금 부탁했는데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면서 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. 그 얘기를 하면서 현금 1,0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찜질방 모텔을 이용해서 카드가 아닌 현금만을 사용했다는 점, 또 지인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점, 뭔가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. 경찰은 이 부분. 이 사건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. 밀도 있게 풀어주기 위해서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이 미스터리로 끝날 뻔한 사건 이번 검거로 수많은 의혹들이 풀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당시 경찰 단서를 잡지 못해 참 난감했었는데요. 그때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 부인분 거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나왔던데 혹시 거긴 연고가 있나요? 예, 연고가 있습니다. 그 남편분 모친이 거기 꺼진 곳 방향 1.5km 이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. 모친분도 확인 다 해봤습니다. 뭐 아는 거 없으시다고 하시던가요? 예. 이게 중간 과정에서 뭐 어디 이동 수단에서 뭐 끊었을 수도 있고요.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 지금 주변하고 다 체크하고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명상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. 예, 김 교수님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정말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었는데 네. 일단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보니 여성의 그 남편의 뭐 첫사랑이다 네, 이런 맞습니다. 얘기가 있어요. 네, 원래는 이번에 이제 실종된 아내분하고 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원래 사귀던 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노르웨이에 결혼해가지고 노르웨이에 가 있는 그 여성인데요.
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난 이후에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.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머니 집이 강동구 천호동에 있어요. 예. 거기에서 휴대폰이 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남편이 가지고 거기까지 갔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거든요. 예,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김 교수님, 저희가 그런데 참 의혹이 많고 미스터리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이 두 부부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CCTV는 예, 예, 있단 예.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CCTV는 없어요. 이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그 돼요?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김종석 앵커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남편이 의도했다면 CCTV에 잡히지 않고도 그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예. 아, 남편이 부인은 CCTV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게 그냥 끌고 나와서 그럴 끌고 수 나왔다.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은 남편의 개입도 타진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. 가능성은. 예. 그러니까 남편의 부분을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또 생활 반응 같은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CCTV에서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요, 부부가. 그렇죠. 사실은 만약에 이제 지금 용의자 A 씨가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CCTV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데 저기서 사라지려 그러면 뭔가 저 지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봤을 때 특히 CCTV 없는 쪽으로만 이동을 했다라는 정면 그걸 봤을 때 남편의 협조라